세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산화수라는 거 가지고 설명하는 거, 산화수. 그럼 어떤 경우에 이거 가지고 설명하느냐. 자, 아까 전자의 이동은 산소가 없고, 쉽게 말하면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질 때는 전자의 이동 가지고 산화는 설명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봐. 질소기체하고 수소기체가 원래 뭐 자연 상태에서는 반응을 안 해. 질소라는 특성상. 근데 이거를 뭐 이제 공장에서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 온도도 높이고 압력도 막 높이다 보면 섞어놓은 질소기체랑 수소기체 반응할 때가 있거든. 그럼 그 결과 암모니아라는 기체가 만들어진다. 잘 봐. 상준아, 반응 물질을 보면 산소를 갖고 있는 애도 없고 산소도 없잖아. 그리고 생성된 물질 NH3라는 애가 이온결합 물질도 아니야. 자, 그런데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산소 가지고도 산화환원을 설명을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온결합 물질 만들어질 때처럼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도 설명을 못해. 왜냐면 공결합이 만들어질 때는 걔네 둘 사이에, 반응 물질 사이에 직접적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경우. 산소도 관여하지 않고 금속 원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세 번째 산화수라는 걸 이용해서 산화환원을 설명한다 이거지. 그래서 일단 정의 먼저 써주자면은, 자, 이렇게 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산화. N2와 3H2가 만나서 2NH3가 된다. 이런 반응. 반응 전에 이 각 원소들의 산화수라는 게 있거든.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그거랑 반응 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응 물질에 있는 이 질소의 산화수라는 것과 암모니아에 들어있는 이 질소의 산화수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반응 전과 후에 저 산화수라는 게, 어떤 원소의 산화수라는 게 만약에 커지면 산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환원은 의미가 반대라 했으니까, 그지? 환원은 만약에 산화수라는 게 줄어들게 되면, 어떤 원자, 어떤 물질의 산화수가 줄어들게 되면 환원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당연히 산화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 경우에 뭐 질소라든지 수소라든지 산화수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지. 일단 산화수는 이게 말 그대로야. 그냥 산화되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거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산화수의 뜻은 산화되는 정도, 어떤 물질이나 원자가 산화되는 정도를 어떤 숫자, 수치로 나타낸 게 이제 산화수다 이렇게 된. 그럼 이건 뭘 갖고 따지는 거냐? 그러려면 우리가 전기음성도라는 걸 알아야 돼. 전기음성도. 자, 당연히 고1 때는 전기음성도라는 걸 배울 일이 없어. 자, 전기음성도라는 게 뭐냐면, 어떤 원자들이 공유결합할 때 그 공유전자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이야, 능력. 그거를 상대적인 숫자로 나타낸 거거든. 그래서 원자 중에는 플로르라는 애가 가장 전기음성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이 녀석의 전기음성도가 4.0이라고 두고 얘랑 비교해서 그 숫자로 나타내 준 거예요. 뭐 정의는 이렇게 된다만, 그지?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참고로 전기음성도는 원자 번호랑 관계 있다 생각하면 쉬워.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뭐 이런 거랑 관계가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공유결합 물질 중에 물 생각해봐요. 물.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이 만들어질 때 산화환원은 이 산화수라는 걸 설명하는 거니까, 자, 공유결합 물질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물 분자 H2O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이거야. 자, 그러면 가운데 원자 번호가 8번인 산소가 이렇게 있거든? 얘는 전자가 8개가 있었을 거 아니야? 맞니? 여기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6개가 있었겠지? 근데 걔가 각각 한 개씩을 수소랑 공유결합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총 2개의 수소와 이렇게 공유결합 했단 말이야. 맞니? 자, 그럼 봐봐. 이때, 봐. 요게 공유전자쌍이잖아. 맞아? 요게 공유전자쌍, 요게 공유전자쌍인데. 그럼 일단 얘랑 얘랑을 보잔 말이야.
전기음성도라는 건 각 원자들끼리 따지는 거야. 그럼 봐. 요 공유 전자쌍이 어쨌든 전자니까 마이너스 띠잖아.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 원자 핵은 둘 다 플러스 띠잖아. 그럼 플러스 띠네가 마이너스 띠네 잡아당기는 건 당연하겠지. 근데 그럼 봐. 얘는 원자 핵이 플러스 이만큼을 띠니까 잡아당기긴 잡아당기려고 하겠지. 근데 얘는 플러스 8이야. 얘도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플러스 1이 잡아당기는 것보다는 플러스 8이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겠지. 그러면 여기 딱 가운데 있어야 되는 공유전자쌍이 그 플러스가 좀 큰 쪽, 요 산소 쪽으로 살짝 이렇게 치우치게 된단 말이야. 그 능력치가 바로 전기음성도인 거야. 그러니까 원자 핵에 띄는 플러스 전하가 클수록 전기음성도가 크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 뭐 이 숫자까지 외울 필요 없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는 수소하고 산소 중에선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다 이거지. 알겠니? 그럼 산화수라는 거는 그렇게 전기음성도가 큰 애가, 자, 얘네들끼리 전자가 직접 이동하는 건 아니잖아. 그 전기음성도를 따져가지고 전기음성도가 큰 애가 그냥 공유전자쌍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공유전자쌍을 이 산소가 가졌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 얘가 가졌다고 치면 이 가운데 있는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몇 개를 가진 셈이 되는 거야. 지금 이 그림을 보고 대답해봐. 얘랑 얘 중에 얘가 전기음성도가 커서 이거를 가졌다고 치고 얘랑 얘 사이에도 전기음성도가 얘가 크니까 이걸 얘가 가졌다고 치면 얘 입장에서는 전자 몇 개를 가진 셈이냐고. 2개 아닌가? 왜냐하면 공유전자쌍의 이 하나는 원래 얘 거 아니니? 내 거 내가 가진 거를 가졌다고 치진 않잖아. 남의 걸 가져야 가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에서는 이거를 얘가 가졌다고 치고 또 얘랑 얘 사이에서 이것도 얘가 가졌다고 치면 가운데 있는 산소 입장에서는 요거랑 요거를 가진 셈이 되는 거지. 실제로 전자 2개가 이동한 건 아니지만 이동한 것으로 치자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2개를 얻은 셈이 되는 거고 각각의 수소는 전자를 하나 뺏긴 셈이 돼버리는 거지. 맞아?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더 큰 녀석이 그 전자를 먹었다고 치는 거지. 먹으면 전자는 마이너스 띄는 애니까 마이너스 2개를 먹었다고 치면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야. 그게 그 마이너스 2라는 게 산화수인 거지. 그래서 전기음성도라는 게 큰 원자는 그 산화수라는 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값.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산소는 이 전자 2개를 얻었다고 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산화수가. 알겠니? 반면에 이 둘 다 수소니까 수소 입장에서 어때? 얘가 됐든 하나를 뺏긴 셈이 되는 거지. 그럼 그냥 얘는 플러스 산화수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치는 거야. 그래서 전자를 뺏긴 셈, 얻은 셈 치는 거야.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녀석은 전자를 얻었다고 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써줄게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큰 애는 전자를 얻은 셈 치는 거야. 그 결과 그 얻은 개수만큼 산화수를 매기는 건데 그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된다 이거지. 반면에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자 상대적으로 걔는 전자를 잃은 셈 치는 거야. 그러면 그 녀석은 산화수라는 게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만약에 어떤 애가 전자를 2개 얻은 셈이 된 거야. 응? 근데 반응이 끝나고 났더니 산화수가 마이너스 2였는데 마이너스 4가 됐다? 자, 이거 산화수가 증가한 거니 감소한 거니? 숫자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 되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산화수가 감소한 거지. 근데 산화수가 감소했다라는 건 전자를 뭐한 셈이 되는 거야? 더? 처음엔 2개를 얻었었는데 4개를 얻은 셈이 돼버렸다 이거잖아. 그럼 우리가 아까 전자 얻은 거는 환원이라 치기로 한 거잖아. 그럼 똑같은 거지. 산화수가 감소했다라는 건 전자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다. 산화수가 커졌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산화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정의 가면 갈수록 더 넓은 범위의 정의. 그래서 산화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산화로 설명할 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산화수로는 모든 정의에 해당되는 애들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꼭 공유결합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자가 이동하는 애들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저는 전기음성도가 뭔지 대충은 알겠으나 원자번호도 잘 일일이 전기음성도 갖고 산화수가 얼마인지 따지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산화수를 정하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산화수 정하는 규칙이 있어요. 산화수 규칙을 좀 써봅시다. 자, 산화수 규칙. 6, 7가지 정도 나오거든. 그지? 자, 산화수 규칙.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토대는 그 전기음성 뭐 가지고 일일이 다 따진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 첫 번째.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썼을 때 호돈소 물질이라 부르는 애들이 있어.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이 뭐지? 호돈소 물질이 뭐야? 그게 분자건 아니건 간에 그냥 원소의 종류가 한 종류인 애들은 다 호돈소 물질이라 부르지. 대표적인 게 뭐야? 고체 금속. 나트륨이랑 금속이 나트륨이랑 원소로만 돼 있잖아. 맞아? 흑연, 탄소로만 돼 있잖아. 이렇게 한 종류의 원소로만 돼 있는 애들 우리가 호돈소 물질이라 부르는데 그 호돈소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산화수는 무조건 0입니다. 자, 예를 들게. 해봐. 오늘 딱 이 산화수 규칙만 얘기하고 마칠게. 일찍 끝내줄게. 잘 봐. 자, 예를 들어서 O2가 있어. O2. 자, 산소 분자지? 이게 호돈소 물질이 아니야. 호돈소 물질이냐 아니냐는 분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원소 종류만 봐. 산소라는 원소 한 종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때 이 O2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다? 0이다 이거야. 0. 호돈소 물질을 이루는 원소는 무조건 산화수가 0인 거야. 알겠니? 자, N2는 호돈소 물질이잖아. 어? 그럼 그때 N은 산화수 얼마다? 0이다. 0. 무조건 이렇게 호돈소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산화수 무조건 0이 되는 거야. 알겠니? 0이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규칙이야. 두 번째. 그럼 우리가 호돈소 물질이 아닌 애는 뭐라 부르지? 원소의 종류가 2 이상인 애는 화합물이라 부르지. 자, 두 번째. 호돈소 물질이 아닌 화합물인 경우에는, 화합물인 경우에는 그 화합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각각의 산화수를 다 더한 게 0이 나온다 이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NH3라는 암모니아 분자가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 분자를 보면은 구성원소가 질소고 수소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소의 산화수가 있겠지. 자, 참고로 수소는 1이거든 여기서. 그럼 봐봐. 1자리가 몇 개야? 그럼 곱하기 3 해봐. 그럼 플러스 3이지. 그러면 질소는 하나지. 그럼 질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합이 0이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화합물인 경우에는 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 각각의 개수 따져갖고 산화수 합이 무조건 0이 나온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온이라는 게 있지. 이온. 맞지? 뭐 그게 양이온이건 음이온이건 간에 이온이 있어. 뭐 양이온이면 양이온, 음이온이면 음이온이야. 그럼 이온의 경우에는 그 이온의 전하량이 곧 산화수인 거야. 알겠니? 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는 이온이 있어. N이 플러스지. 얘 전하량 얼마야? 플러스 1인 거야. 그럼 산화수 얼마다? 플러스 1인 거야. 칼슘이 있어. 얘 2 플러스거든? 그럼 얘 전하량 얼마야? 플러스 2야. 그럼 산화수 얼마야? 플러스 2라고. 알겠니? 그래서 금속 원자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그 금속 원자가 이온일 때 전하량을 생각하라고. 그럼 그게 무조건 그 녀석의
산화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온 중에 다원자 이온이라는 게 다원자 이온. 자, 다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자, 원자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온이란 얘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잖아. 대표적으로 NH4 플러스. 그럼 얘는 원자가 몇 개? 5개로 이루어진 이온이잖아. 이 다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해봐. 각 구성 원소에 산화수를 더한 게 그 이온의 전하량과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NH4 플러스라고 하면 N 하나의 산화수하고 수소 원자 4개의 산화수를 다 더한 게 플러스 1이 나와야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4번, 뭐 5번, 6번이 더 선행되는 거일 수도 있어. 이게 더 중요해. 자, 우리가 이 산화수라는 건 뭐 갖고 따진다 그랬지? 전기음성도라는 거 갖고 따진다 그랬지? 근데 아까 전에 잠깐 썼었지만 전기음성도 제일 센 애가 누구라고? 플루오르란 애라고요. 그럼 플루오르는 어떤 애랑 결합하더라도 어때? 전기음성도가 짱이 내니까 공유전자쌍 자기 쪽으로 땡기겠지. 몇 개? 하나 땡겨요, 무조건. 왜? 플루오르는 17쪽이니까 공유결합 해봐야 한 놈하고밖에 결합 못하거든? 그래서, 자, 플루오르는 호동소 물질일 때 빼고, 호동소 물질일 때 빼고는 얘가 화합물일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무조건이야. 알겠어? 예를 들어 아까처럼 F2다. 이때는 0이야, 이때는 0. 호동소 물질이니까 0인데, 그렇지 않고, 플루오르가 뭐, 예를 들어서 OF2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애랑 뭐 HF 이런 식으로 다른 원자랑 결합하는 화합물일 때, 이 플루오르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산화수가. 그 다음에 5번째. 이번엔 산소가 있어, 산소. 자,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넘버 2인 애야. 그러니까 플루오르 다음인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산소도 물론 호동소 물질일 땐 산소는 산화수가 0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산소가 다른 애랑 결합을 해. 막 뭐 H2O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애랑 결합하는 화합물일 때는 웬간에서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넘버 2니까. 두 개랑 결합할 수 있으니까 두 개를 얻었다고 치는 거야. 아까 H2O 선생님 그림 그렸었잖아. 단 누구랑 결합할 때만 빼고 넘버 2니까 넘버 1하고 결합할 때만 빼고 단 플루오르하고 결합할 때는 오히려 뺏기는 셈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플러스 2가 나와버려요. 그러나 거의 산화수가 뭐 니네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올 리도 없겠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다 이거야. 거의 90% 정도는. 알겠니? 하나 더 있어. 그리고 물 말고 과산화수소는 있지. 과산화수. 자, 이때는 이렇게 되거든. H가 이런 식이 생긴 애야. 산소끼리 공유결합하면 얘랑 전기음성도 똑같지 않겠냐? 그럼 그때는 이 공유전자쌍을 건드리지 못하지. 그럼 이쪽 산소는 얘한테만 뺏어올 거고 얘는 얘한테만 뺏어오니까 이때 산소는 마이너스 1이 돼. 자, 그러니까 요 경우하고 과산화물이라고도 하네. 과산화수소에서 산소는 이때는 마이너스 1, 이때만 빼곤 다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돼, 산소는. 알겠니?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수소야, 수소. 자,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되게 작은 편이에요. 뭐, 가장 작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금속 중, 빼고는 나머지, 그러니까 비금속 중에 제일 작다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웬간하면 수소가 다른 애랑 결합하고, 웬간하면 전자 뺏기는 셈이 돼버려.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화합물일 때는 플러스 1이 나와. 화합물일 때는. 단, 누구랑 결합할 때만 빼고, 금속보다는 전기음성도가 세거든. 그러니까 수소가 금속하고 결합할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야. 우리가 배울 땐 대부분 공유결합을 한다고 배우지만 수소가 금속하고 결합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때는 뺏어올 수 있어. 그래서 단 금속과
결합할 때는 그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1 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산화수는 있잖아. 한 원자가 누구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산화수를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0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알겠니? 그 정도로만. 그럼 이 규칙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이 각각 산화수가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반응 전하고 반응 후에 산화수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지. 자,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게. 아까 암모니아 얘기했었잖아. 자, 질소기체하고 수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라는 분자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자, 그럼 반응물질 N 봐봐. 일단 N2에서 N은 산화수가 얼마일까? 호동수 물질이니까 여기서는 0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반응 생성물질 NH3를 봐봐. 자, 여기서의 N은 산화수가 얼마인지만 따지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어떻게 따져? 수소를 갖고 따지는 거야. 왜냐면 수소는 웬간하면 뭐라 그랬어? 플러스 1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플러스 1짜리가 3개거든. 그럼 이쪽만 플러스 3이 나오겠지. 그럼 질소 하나가 얼마가 나와야 돼? 그래서 화합물일 때는 합이 0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질소 하나가 마이너스 3인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봐라. 여기 수소는 H2니까 호동수 물질이지. 여기서의 수소는 산화수가 0이거든. 근데 이 NH3에서 수소는 산화수가 얼마였어? 지금 화합물이어서 선생님이 플러스 1이라 그랬지. 맞아? 그럼 자, 이때 봐봐. 반응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질소는 0이었는데 마이너스 3이 됐어.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 감소했지? 그 다음에 이때 H2에 H를 봐봐. 0이었는데 플러스 1이 된 거잖아. 얘가 이렇게 되면서 뭐 된 거야? 산화수가 증가했지. 맞아? 그럼 방금 여기 정의 써놨잖아. 우리가 반응이 일어날 때 산화수가 감소하면 뭐 된 거다? 환원됐다고 하자. 산화수가 증가하면 뭐 됐다고 하자? 얘는 환원됐다고 하자. 얘는 산화됐다고 하자. 이렇게 정의한 거죠. 그래서 앞서 나온 전자의 이동이나 산소는 설명이 안 되지만 산화수를 이용하면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할 때 질소기체는 암모니아로 환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수소기체는 암모니아로 산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산화수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봐라. 아까 선생님이 산화수가 가장 넓은 범위 정의이기 때문에 앞서 나온 애들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랬지. 아까 선생님이 전자이동 설명하면서 나트륨이라는 금속하고 염소기체가 반응해서 염화나트륨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맞네? 이것도 설명해 볼게. 자, 나트륨 뭐야? 호동수 물질이잖아. 금속이니까. 그지? 그럼 이때 나트륨의 산화수 얼마야? 0인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이거 알다시피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 그럼 이거 Na 플러스라고 치면 아까 이온은 이온의 전하량이 산화수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Na는 플러스 1인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 Cl은 마이너스 1이겠지. 음이온이니까. 여기 Cl 또 호동수 물질이니까 0이지. 그럼 봐봐. 이때 나트륨은 이렇게 되면서 0에서 1은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 커졌지? 여기서 염소는 산화수가 줄었지? 그러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이때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아까 똑같잖아. 아까 전자 이룬 걸로 산화된 거로 마찬가지잖아. 얘는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그지?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환원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전자를 설명할 때도 얘가 이렇게 되면서 환원됐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다 설명이 가능하다 이 얘기. 알겠죠? 다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산화수를 이용한 산화하는 정의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래 프린트를 되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산화하는 반응들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지, 그지? 요거는 그냥 이게 교과서나 일반적인 통합과학 참고서에 나온 내용 그대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지? 그럼 어떤 산화하는 반응들이 대표적인 게 있느냐?
고1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게 산화하는 반응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러면 그 반응에서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 알아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산화하는 반응. 자, 첫 번째로 너무나도 유명하죠. 뭐야? 식물액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대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고요. 광합성하고 정확하게 반대되는 게 뭐지? 세포호흡이 있잖아, 세포호흡. 얘가 산화환원이면 세포호흡도 당연히 산화환원인 거야. 자, 그러려면 니네 이제 뭐 알아요?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6CO, 이거 그냥 외워버리세요. 6CO2가 6H2O와 만나서 C6H12, O6, 6O2 이렇게 돼. 자, 물론 상준이하고 동빈이는 산소에 의한 산화하는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얘는 그걸로 설명이 가능한 앤데, 그지? 근데 지금 얘기한 산화수다 설명이 된다며. 좀 어렵게 볼게. 자, CO2가 있어. 자, 그럼 여기서 C, O, 산화수를 따져보자. 일단 CO2가 화합물이지? 선생님, 화합물일 때 산소는 산화수가 얼마라고? 하나당 마이너스 2라고요. 자, 근데 마이너스 2짜리가 두 개니까, 그지? 마이너스 4지. 그럼 탄소 하나가 플러스 4가 나와야 되는 거야. 조금 일부러 어렵게 한번 해보는 거야. 자, H2O, 화합물이지. 화합물에서 산소는 무조건 하나당 마이너스 2. 그럼 얘 하나가 마이너스인데 두 개가 있으니까 수소 하나는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야. 맞지? 플러스 1짜리가 두 개가 돼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0이 될 거 아니야. 산화수 합이. 자, 그 다음에 생성물질인 포도당. 이것도 화합물이잖아. 그지? 화합물이면 무조건 수소는 뭐해라? 플러스 1이라 생각해라. 하나당. 산소는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라. 맞니? 어? 야, 그럼 봐봐. 마이너스 2 곱하기 6 하면 마이너스 12지. 플러스 1 곱하기 12 하면 12지. 합치면 0 나오지. 그럼 이거 0이어야 돼. 그럼 여기서 탄소는 산화수가 얼마다? 0이다 이거야. 호동소 물질은 아니지만.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O2의 O는 당연히 0이겠지. 근데 비교를 해보는 거야. 자, 여기서 탄소 봐봐, 탄소. 플러스 4였거든? 근데 여기 있는 탄소는 산화수가 얼마? 0이지.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 감소. 맞아? 그럼 산화수 감소하면 우리 뭐 하기로 했다고? 환원된 거다, 이렇게. 환원.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이거를 산소 갖고 설명할 때, 자, CO2가 산소가 몇 개였어? 12개였거든, CO2란 물질이. 여기는 산소가 6개지. 산소가 줄어든 거야. 산소 갖고 설명할 때는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라 하거든? 산소 잃었어, 이렇게 되면서. 근데 지금 산화수로 설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산화수 배웠으니까, 배웠으니까 산화수를 한번 해보자 이거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감소하는 놈이 있으면 증가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요? 찾아봐, 누가 있어? 여기 산소 둘 다 마이너스 2지. 근데 여기 산소 얼마야? 0이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서 산화수가 어떻게 됐다? 늘어났으니까 뭐 된 거다? 산화된 거다.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봐봐. 산소의 니네 중3 때 이미 산화하면 배운 거니까 산소의 정의는 그지? 여기 산소 6개잖아. 여기 몇 개야? 6, 2, 12, 12개지? 얘가 얘 되면서 산소가 늘어났다고. 그것도 마찬가지 산화라고 하거든? 산화수로도 설명이 되더라 이거지. 그러면 세포호흡은 별거 없어. 화학 반응식이 정확하게 반대거든? 그러면 포도당이 이렇게 산화되는 거고요. 산소가 이렇게 뭐야? 환원되는 거야. 알겠니? 일단 산화수를 알아라 이 말이 아니라 광합성이 산화하는 반응이구나. 그럼 광합성이 일어날 때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만 일단 찾자 이거지.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는 그 탄소, 산화수가 줄어든 탄소를 포함한 이산화탄소가 환원이 돼서 포도당이 되는 거고요. 이
산화수가 증가한 산소를 포함한 물이 산화돼서 O2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세포호흡은 정확히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중에 대표적인 산화하는 반응, 광합성과 세포호흡이 있다 이거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 우리가 이른바 연소라고 부르는 거 다 산화하는 반응인 거야. 연소. 특히 연소는 뭐야? 우리 태우는 거잖아. 보통 화석연료를 태우지. 그래서 거기 보면 화석연료 연소 이렇게 되죠. 근데 꼭 화석연료가 아니더라도 뭐 내가 나무를 태우건 종이를 태우건 혹은 금속을 태우건 가열하는 거지. 연소라고 부르는 건 다 산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 내가 어떤 화석연료가 있어. 얘를 태운다는 건 얘가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산소랑 반응하는 겁니다. 연소는. 그러면 화석연료에는 석탄도 있고 석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다만 화석연료는 공통적으로 분자식은 다 다른데 탄소와 수소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화석연료를 태운다는 건 걔가 산소랑 반응한다는 얘기고 그 결과 화석연료에 들어있는 탄소 때문에 무조건 이산화탄소가 생기고요. 여기 들어있는 수소 때문에 무조건 물이 생기게 돼. 여기 앞에 개수는 여기 이제 분자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연소가 일어날 때는 상준아 아주 몸이 베베 꼬이고 난리 났다 지금. 요거만 하고 가자. 이거 진짜 마지막 할게. 무조건이야. 어떤 애를 태우든지 연소시키는 애가 이산화탄소를 보다 산화가 되는 거고요.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산소는 무조건 뭐야? 환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알겠니? 환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소는 산화, 환원, 그러니까 산화인데 특별히 또 빠른 산화라고도 표현합니다. 빠른 산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거. 그럼 느린 산화는 뭐가 있을까? 천천히 일어나는 거.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가 되는데 산화는 일어나는데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음식이 상하는 거. 그리고 아니면 내가 어떤 발효식품을 음식을 발효시키는 거. 이런 것도 그 음식물에 들어있는 성분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는 일어나는 건데 연소에 비해서는 굉장히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고로 얘는 빠른 산화라고도 하고요. 얘네들은 느린 산화라고도 합니다. 뭐 느린 산화에 그것도 있어. 금속이, 철이 녹쓰는 거. 이것도 철이라는 애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천천히 반응해가지고 산화철이 되는 거거든. 철이 녹쓰는 거. 이런 거. 뭐 굳이 나뉘자면 얘는 빠른 산화, 얘는 느린 산화다 이거. 이거 말고도 산화는 되게 많아. 특히 요거. 우리 겨울철에 추우면 손난로 흔들지. 흔들면 점점 따뜻해지. 그 손난로 안에 철가루가 들어있거든. 그러면 내가 그걸 흔들면 철가루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산화환원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 손난로를 흔드는 것도 그 안에서 산화환원이 일어나는 거야. 그 결과 따뜻해지는 거. 산화환원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니네 반딧불이 보면은 반딧불이 궁뎅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지? 그 반딧불이 안에 걔가 루시페린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 루시페린. 화학 반응식까지는 몰라도 돼. 루시페린이라는 성분이 산화가 되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야. 이것도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대표적인 산화하는 반응. 알겠니? 그 다음에 되게 많지. 니네가 직접 빨래를 할 일은 거의 없겠다만 빨래할 때 산소계 표백제라는 거 집어넣을 때 빨래 하얗게 만드는 거 있거든. 그것도 산화환원 이용한 거야.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선생님이 써놨죠. 그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철가루가 아니고 손난로 따뜻해지는 거, 표백제로 옷을 하얗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이런 일반적인 건전지들을 화학전지라고 하거든? 그럼 이 안에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 안에서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거기 안에서 산화환원이 일어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우리가 화학전지라고 부르는 건전지들. 화학전지라고 부르는 건전지. 안에서도 우리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산화환원이 일어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거 산화환원 이용해서 만든 놈이다 이거지. 알겠니? 그리고 거기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수돗물 소독할 때 염소기체라는 거를 수돗물에다 녹이게 되거든? 그럼 그 염소가 물하고 산화환원을 일으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화학반응식 한번 봐볼까? 자, 지금 어떻게 되는데? 염소기체를 물에다가 녹이게 되면 자, 그 결과 뭐가 만들어진대? HCl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거기 보면 뭐 만들어져? 하이포화 염소산이라고 하거든? 요거 만들어진대. 알니? 이것도 산화환원이래. 자, 그럼 이거 우리 산화수 배웠으니까 산화수를 한번 따져볼게. 자, Cl2에서 Cl은 산화수가 얼마일까? 호동소 물질이니까 0이죠. 그 다음에 H2는 아까도 나왔지. 여기 나왔잖아, 여기. H2에서 수소는 플러스 1이 나오고 화합물이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나와. 자, 여기 HCl 화합물이지. 근데 이거 우리 알다시피 물에 녹이면 양력 녹이면 되지. 화합물이니까 그냥 플러스 1이면 얘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합쳐서 0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자, 화합물이지, 어쨌든. 그럼 화합물이면 수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그럼 이거 가운데 있는 염소 하나 얼마 나와야 될까? 이거 플러스 1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봐보세요. Cl은 0이었는데, 여기서 얼마가 됐냐? 여기 마이너스 1 된 놈도 있고, 플러스 1 된 놈도 있네? 그럼 여기 지금 Cl이 2개니까, 맞아? 2개 중에 하나는 산화수가 감소해서 환원이 일어난 거고요. 2개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산화수가 증가해서 산화가 된 거야. 자,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야. 그냥 너희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아, 수돗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염소기체를 녹이는 것도 결국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만 기억해두면 돼. 우리는 산화수를 했으니까 그냥 한 김에 해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산화환원 반응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 시간에 와서는 오늘 얘기한 것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의 반응성, 특히 니네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금속의 반응성에 관한 문제들을 같이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알겠니? 자, 오늘 숙제는 그 뒤에 있는 프린트에 있는 문제가 있어. 이거 숙제입니다. 알겠니? 오늘 여기까지.